대칭차 집합 문제입니다. A는 1, 2, 5, 10, B는 1, 2, 3, 6인데 이제 C라는 집합을 결정할 거예요. A와 C의 대칭차 집합이 B와 C의 대칭차 집합에 포함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어떤 변형 가능성까지 있을까 생각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릴게요. A와 B를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공통 부분이 1과 2가 있을 거고, 공통이지 않은 5와 10, 여기는 3과 6이 있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바로 풀 수는 없어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자, 일단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포함되어야 되는 입장에서 C가 5와 6이라는 원소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A와 C의 대칭차 집합을 한다고 했을 때 뭐가 남죠? A한테는 있고 C한테는 없는 1, 2가 남을 것이고, 그쵸? 1, 2가 이렇게 남을 거예요. 이렇게 1, 2가 남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C가 A 차집합 B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포함되어야 되는 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럼 A와 C의 대칭 차집합을 하기 때문에 A한테 있는 건 1, 2가 남을 거고, C한테 있는 것은 뭐 A에 포함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B 대칭 차집합 C를 한다고 하면요, B한테는 있고 C한테는 없는 거, 그건 뭐 B 전체죠. 1, 2, 3, 6입니다. 이번에는 5와 10은 뭐 겹치는 게 없으니까 5와 10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얘기는 일단 C 안에는 반드시 C 집합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C는 A 차집합 B의 원소를 모두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은 여기 C에 만약에 그 B 차집합 A 원소를 하나라도 들어가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A 대칭 차집합 C를 하게 되면 이 3이라는 것은 A에 없으니까 3이 살아남을 겁니다. 3이 살아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죠? 뭐 C한테는 있고 A한테 없는 거죠. 이번엔 A한테 있고 C한테 없는 1, 2가 이렇게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B 대칭 차집합 C를 할 때 이제 직감을 했겠지만 이 3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3이 없게 돼요. 그래서 C한테 있는 5와 10이 남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B한테는 있고 C한테는 없는 1, 2, 6이 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하죠.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3이 없게 됩니다. 3이 없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거다. 포함관계상에서 C는 B 차집합 A의 원소를 가지면 안 된다. 왜냐면 만약에 C가 B 차집합 A의 원소를 갖게 되면 A 대칭 차집합 C를 할 때 이 원소가 남게 돼요. 이 부분에. 그런데 B와 C의 대칭 차집합을 할 때에는 이 B 차집합 A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포함관계가 성립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무엇이다. 지금 포함관계상, 자, 결국 C는 A 차집합 B의 원소를 모두 가져야 되고 B 차집합 A의 원소는 가지면 안 된다. 어떤 꼭 가져야 되는 것과 가지면 안 되는 조건이 달렸을 때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C 집합 안으로 넣을 수 있는 원소들은 총 몇 개가 있겠습니까? C 쪽으로 원소를 넣을 수 있는 것은 1과 2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또한 1, 2, 3, 4, 5, 6, 7, 그 다음에 8, 9. 이 6개의 원소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따라서 C의 경우의 수는 2의 6승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다 사실 두 가지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질문이 A 대칭 차집합 C가 B 대칭 차집합 C 들어갈 때의 이해 육승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바뀌어도 이해 육승입니다. 왜냐면 결국 포함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C가 A 차집합 B를 반드시 가져서 삭제를 해버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C가 B 차집합 A를 안 가져가지고 B 차집합 A를 안 가져가지고 3,6이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3,6이 살아남는 상태. 3,6이 살아남는 상태.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지금 아까 보다시피 여기서처럼 A 차집합 B를 갖게 됐을 때는 뭐 나머지들이 남는데 이거를 얘가 반드시 갖게 될 거예요. 반드시 갖게 되면서 얘가 갖고 있는 걸 얘가 갖게 되면서 이쪽에 잉여 원소들이 남게 되죠. 잉여 원소들이 남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B 차집합 C를 할 때 이 C가 A 차집합 B의 원소를 갖게 되면 이게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여기는 쏙 들어가고 여기는 사라져요. 그리고 B 차집합 A를 안 가짐으로써 B 차집합 A 원소는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반드시 포함되게 할 땐 A 차집합 B가 요 안으로 들어오고 B 차집합 A는 살아남는 방식으로 반드시 성립하게 된다. 이게 반대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반대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C가 B 차집합 A 원소를 갖고 A 차집합 B 원소를 갖지 않으면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거 문제를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냐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고 B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여기 A개가 있고 여기가 B개가 있고 X개가 있고 여기가 Y개가 있었다 칩시다. 그랬을 때 A 대칭 차집합 C가 B 대칭 차집합 C에 들어가려면 C는 이 A개를 반드시 갖고 B개를 반드시 갖지 않아야 되면서 교집합과 합집합의 여집합은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경우의 수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도 똑같다. 왜냐면 이때는 C가 A 차집합 B를 반드시 갖고 B 차집합 A를 안 가지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때는 B 차집합 A를 갖고 A 차집합 B를 안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경우가 똑같다. 얼마든지 다양하게 변형돼서 출제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다른 형태의 대칭 차집합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이거 대칭 차집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런 얘기가 있네요. 말 그대로 잘 해석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잘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는 A한테는 있고 B의 여집합한테는 없는 것과 그 다음에 B 여집합에는 있고 A 집합에는 없는 것, 그것들이 1257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1257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럴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유리합니다. 직관적으로 잘 보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뜻은 뭐냐? A 중에서 B가 아닌 것과 겹치는 건 빼야 됩니다. 다시요. A의 것 중에서 B가 아닌 것들을 빼게 되면 결국 무엇을 의미하죠? 이게 A 교집합 B를 의미합니다. 여기를 의미해요. A 교집합 B를 의미한다. 두 번째, B가 아닌 것 중에서 A의 것을 빼면 어떻게 되죠? B가 아닌 것 중에서 A의 것을 빼게 되면 B가 아니다. B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바깥에 나가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B가 아닌 것 중에서 A 부분을 빼버리면 결국 합집합이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집합의 여집합이 된다. 이것들을 합했다. 결국 이 부분과 바깥 부분 거기에 1257을 넣어야 한다.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교집합의 원소가 두 개니까 1257을 둘씩 나눠가지고 둘 나눠가지고 한 녀석은 교집합에 한 녀석은 바깥쪽에 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뭐 기호로 쓴다면 이런 거죠. 여기에 4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3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결국 여기 교집합에 넣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인데 4 곱하기 3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1이 들어가고 두 번째 2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자 처음에 1이 들어가고 두 번 이런 거잖아요. 2가 들어가는 거. 처음에 2가 들어가고 1이 들어가는 거. 이거 실제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2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교집합과 그 다음에 바깥쪽에 채우는 가지수가 6가지다. 그게 6가지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 6, 8은 여기와 여기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 두 공간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녀석들이 4가지가 있다. 그래서 6 곱하기 16, 96 이렇게 된 겁니다. 대칭 차집합을 이렇게 경우의 수로 묻는 흔치 않은 유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대칭 차집합 문제가 아니긴 한데요. 집합에서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걸로 예시를 들면 좋을 것 같아서 문학을 한번 추가해 봤습니다. 집합을 2개의 집합으로 나눠요. A 아니면 B 나누게 됩니다. 자, 나누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참고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참고적인 얘기. 1부터 홀수들의 합이죠. 여기가 2n-1로 끝나면 여기에 제곱으로 계산해줘라. 자, 그러면 지금 문제 1부터 11이면은 2 곱하기 6-1이니까 6, 6에 36. 전체 합은 36일 겁니다. 결국에는 A집합의 원소의 합과 B집합 원소의 합은 36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런데 곱이 320이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X라고 하겠습니다. X의 36-X가 320이라는 얘기로 보이고, 자, 그렇다면은 X제곱에 36X 320은 20 곱하기 16이니까 결국 FA는 그러니까 누구든 20과 16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20과 16. 그럼 20과 16이 되도록 이 녀석들을 좀 나눠주면 될 텐데 16도는 20이 되도록 나눠줘야 될 텐데요. 적절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게 떠오르죠. 적절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16이 되는 경우가 1, 3, 5, 7. 왜냐면 얘가 2 곱하기 3-쓰니까 4, 4, 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16이 되는 경우고요. 20이 되는 경우는 9와 11일 텐데 이게 또 저기 9잖아요. 9니까 9 더하기 7? 그럼 여기가 1, 3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숫자 구성이 좀 다른 것을 예를 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또 뭐가 있을까? 얘를 이만큼 줄여 놓으면 여기는 11이 될 것이고, 그럼 나머지 1, 3, 7, 9는 20이 되겠죠. 자, FA는 두 구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한 구조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고, FA가 결정이 되면 FB는 자동 결정이 되는 거니까 결국 순서상의 경우의 수는 6가지다. 집합이 전체적으로 경우의 수를 묻는 문제들이 킬러 문제로 나온다는 것을 감안해서 찍어봤고요. 앞에 있는 문항들은 대칭차 집합에서 흔치 않은 유형이니까 그 과정에서 이유, 왜 그런가 를 답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